네. 자, 현재 구간 내리는 종목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권을 지금 버티면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고 있는 강한 종목군의 특징을 보면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조방원 쪽으로 다시 시선이 모여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다채롭게 점검 받아보고자 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확인했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 SK하이닉스를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도 실적 그럼 좋게 나올 거 아니야? 확인하고 싶다에 대한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계속 얘기 들으셨겠지만 내일 ADR 제공실 일정이 또 있습니다. 또 내일 TSMC의 12월 매출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요. 일단 삼성전자는 좀 이용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네. 실적 SK하이닉스도 잘 나오겠죠? HBM, D램, 낸드 다 잘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렇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들어오는 수급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엎치락뒤치락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로 갔다가 하이닉스로 갔다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개인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리포트 제목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와닿는데, 리포트 제목이 언제까지 오를지 아무도 몰라.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어쨌든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일단 즐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디까지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 말을 저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짚어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예상치가 15조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뭐 15조 가이던스 나와 있긴 하지만 17조 가량 예상한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도 20조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5조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디램 스탠지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니까 여전히 상승세더라고요. 네. 25달러 넘게 되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범용 디램 관련돼 가지고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디램 수출액이 거의 10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쏜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3분기까지는 디램 수출액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4분기부터는 거의 직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에 9조 2천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 디램 수출액이 한 10조 5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10월 달, 11월 달 만에 9조 2천억을 기록하게 되면서 3분기 수준을 달성을 해버렸고요. 죄송해요. 2분기 수준 달성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전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14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3분기 10조 2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수출액이 늘어났고, 낸드 같은 경우도 5조가량 수출하게 되면서 20조가 넘는 메모리 수출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 서버용 디램을 또 가격을 올해 또 1월달 들어오자마자 또 60%, 70%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범용 디램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HBM 대비해서 범용 디램의 수익성이 지금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HBM 수요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뭐 이보다 더 좋을까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아까 그 리포트 제목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오를지 아무도 몰라. 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서 이 비슷한 차트가 없을까를 계속 좀 찾고 있었거든요. 찾다 보니까 하나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2023년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2월달 에코프로와 2023년 2월달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승이 또 출발했었습니다. 출발되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이후에 7월달 넘어가게 되면서 또 75만 원, 80만 원대에서 저항을 보였다가 죄송합니다. 7월달이 아니네요. 그 4월달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저항대를 보였다가 7월달에 75만 원대, 8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7월달에 이제 150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갔었거든요.
그때도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다가 한 두세 달 쉬었다가 마지막 7월 달에 랠리로 끝이 났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비슷한 패턴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언제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댈 곳을 찾는다라면은 2023년도 에코프로 차트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상 비슷해서. 네네. 예.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차트상 의견 주신 것 같고 맞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뭐 우리 20 얘기하고 30 얘기하고 60 얘기하다가 어느덧 이제 80 고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맥쿼리 분석에 따르면 더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마냥 낙관을 할 것인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진입에 대한 관점으로 자리를 봐야 할까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시선은 무조건 이제 뭐 잘 나올 거 알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줄 거냐에 꽂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더 갈 게 많다면 지금 자리 보유하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보유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의 자리는 일단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5일선 네. 자체도 지금 깨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기울기는 뭐 이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기울기 면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까지 지금 11거래 연속 상승인데 SK하이닉스가 11거래 연속 상승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SK하이닉스를 언제 사면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참 그건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질문을 하시면서 또 매수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사실 저는 그게 약간 조금 꺼림직한 게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게 어떤 그 참다가 안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시세의 균열이 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림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지금의 자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SK하이닉스는 충분히 더 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잘하면은 저는 앞자리 하나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손이 선뜻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은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거의 쉬지 않고 300포인트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자리는 됐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수급이 너무 좋아요. 네.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빠지려고 하면 지금 받치는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특히 그런 것들이 지수 관련주 들어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 코스피 시장은 상승 종목수가 200개가 안 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4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이제 쏠림의 강화인데 그야말로.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더 가고 안 가는 거에 문제는 떠나서 지금은 약간 보유자의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매수의 자리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지만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봐서는 조금은 이제 과열권에 진입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은 어떤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자리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전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디서 주가 고점을 만들고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게 될까? 그 깊이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한데 이동훈 대표님 그러면 ADR 모멘텀은 내일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ADR 모멘텀이 이미 작년에도 한번 그 부분이 주가에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었고 네. 그때 60만 원 돌파할 때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60만 원 밑에서 박스권일 때 60만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60만 원 돌파하면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딱 맞았고 그게 정확하게.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그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거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모멘텀인데 지금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내일 오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또 세론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노출된 재료라.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세론성 성격으로 수급이 집히게 된다면 어디까지 지지를 하는지 보고 그때는 정말 신규도 진입이 가능한 건지를 논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시장 상황을 잘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하이닉스가 자리를 주는지 저희도 추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좀 안 올랐었던 소부장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한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랜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름 또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네. 정태근 이사 이거 어떤 형태로 보세요? 물론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가 자극이 되면 당연히 뭐 증착 장비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시선을 뻗을 수도 있긴 한데 네네. 그동안 소외됐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믿음을 주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먼저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다 경험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 2024년도 상반기 한번 잘 볼게요. 그때 1월달, 4월달 처음 HBM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HBM, CXL, 온디바이스 A, 온세스 AI 하고 확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9월달, 2025년 9월달 같은 경우에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테일러팹 그 공장 네. 건설 재개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클린룸 장비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공정화 장비 그러면서 증착 장비 관련 어떤 전공 장비들이 가게 됐고 그러면서 재료 그리고 기판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이제 반도체 하던 순환매가 오다 보니까 그 순환매 속에서 확장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성 엔진은 그동안 소외가 됐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P4하고 MC4X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신규 투자보다는 전환 투자였던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P4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범용 이제 DRAM 라인을 HBM 사용해서 고성능 DRAM 쪽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뭐 P5가 그런 개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P4는 전환 투자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 투자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신규 투자와 연관성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좀 소외가 돼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전환 투자를 하게 되고 디램 부족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신규 폐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간차를 두고 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ALD라든지 그리고 PCVD 장비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웨이퍼에 물질을 계속해서 이제 적승하는 그런 장비는 ALD 장비가 이 회사가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장비인데 미세 공정으로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들은 1비에서 1시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존의 범용 디램을 HBM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어떤 신규 장비된 수요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규 라인으로 가게 되면서 공정 미세화라든지 적층의 다단화라든지 이런 수혜가 뒤늦게 좀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말고도 뭐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른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은 도미노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올라요? 하는 것처럼 다음에 또 다른 소부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왜 올라요? 라는 종목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뭐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약간 이제 소외됐었던 종목군에서 기회들이 좀 살아나고 순환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차트 놓고 보면 오늘 거래량이 연중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장기 입형을 돌파시켜 갔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이거 추세를 위로 올리겠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적인 오늘의 거래 봉으로도 볼 수 있을지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6,000이나 7,000 정도에서의 바닥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작년부터 보더라도 한 4번 정도의 바닥을 확인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얘 26,000, 27,000은 굉장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락버텀의 거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게 미스가 났죠. 이게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신규 장비 발주가 지연되면서 한 주성 엔지니어링이 소부장 내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왕따에 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자층 증착 쪽에 그러니까 ALD 관련해서는 글로벌 4위예요. TSMC에도 들어가는 회사고 상당히 이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작년에 어떤 실적 미스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는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라인의
어떤 이제 그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라인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서서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은 이제 확인이 됐고 오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한번 우리가 봐도 되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더군다나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못 갔어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오히려 단점이 아니고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승 엔지니어용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좀 고민되신다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나의 선택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방산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방산주, 조선주, 원전, 수급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별적으로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닌지라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의 입이었습니다. 배당 주지 말고 뭐 그 시간에 생산을 더 해라. 그리고 또 돈 증액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야욕도 보이면서 유럽에서는 영토 쇼핑하지 말아라 이런 욕도 들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다시 K방산 쪽으로 수급이 모이게 하는 트리거는 충분히 됐잖아요. 트럼프 픽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시겠지만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좋게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12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올해는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일단 12월 29일 날 아시겠지만 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요 사업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 상승의 출발점이 됐고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다가 오늘 잘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너희 이제 너무 돈 쓰지 말고 투자해. 나 지금 석타 죽겠는데 너희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국방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증액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그 방산주는 빠졌는데 도리어 유럽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유럽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은 사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바빠졌거든요. 안보 공백을 얼마만큼 빨리 메울 건가. 자구책에 대한 그 방안 마련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 탈레스라든지 그리고 라인메탈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의 무기 구매를 늘리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꼬리에 무는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수주 같은 게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뭐 잘 아시겠지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방산 4사의 같은 경우에 5조 원이 넘는 수주를 받았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6조가 넘는 어떤 수주 잔액을 기록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늘스페이스만 하더라도 매출이 26조 넘어갈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되는 어떤 그 체력은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이 시발점을 탁 댈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게 좀 필요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픽으로 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핀란드 국경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폴란드 같은 경우는 계속 무기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에서 어쨌든 무기를 구매를 늘리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안보 예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속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폴란드 쪽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 쪽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새롭게 좀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스페인 쪽 같은 경우에 214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폴란드 같은 게 364문 맞죠? 364문 정도 이제 옮겨진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전 경험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후보군으로 이제 K9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올해 하나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 또 신기원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있잖아요. 올해 작년 9월달 고점에 뭐 바짝 다가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는 뭐 조금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면은 요거는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게 일단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프로그램 1, 2위가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픽한 업종이면은 그래도 연속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근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차트적으로 한번 볼까요?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 11월, 12월 좀 쉬었습니다. 그때 그럼 예쁜 조정을 거친 건지 이런 판단이 가능한지 싶네요. 사실 11월, 12월에 조정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기간이라든 가격 조정상으로는 괜찮은 조정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8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고 110만 원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은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모양을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뭐 이제 그렇다면은 전고점의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뭐 지금 사실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이제 방산도 그렇지만은 우주항공이라는 모멘텀까지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뭐 두 가지의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저는 뭐 올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셔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다시 100만 원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뭐 전고점의 돌파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충분히 에너지 응축 구간 잘 거쳤고 이제 다시는 상방으로 여력을 시도할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 오션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인지. 정태근 이사님, 네. 에어로스페이스, 오션 같이 담아도 괜찮아요?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수인데 오션을 매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어렵지 약간 않을까요? 결이 비슷해서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둘 다 어쨌든 이제 방산 수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트럼프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하나로스페이스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오션이 좀 더 수혜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미국의 K9 그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가 황금함대 얘기했잖아요. 거기 얘기하게 되면서 하나를 콕 집어서 일단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발 국방 예산, 트럼프발 국방 예산 증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하나오션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황금 함대의 이제 주력이 되는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 신형 호위함 같은 경우에 한 4,000톤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4,000톤급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진수한 울산함 배치3 요거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함 같은 게 3,600톤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비슷한 수준인데 요거를 건조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 울산함을 건조하면서 비용이 7,6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국내에서 이제 건조하게 되면은 최소한 8천억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건조 비용이 미국 쪽에서 하면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군함을 건조하게 되면 이게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울산함 같은 경우에 3,600도급인데 이게 7,600억이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당히 핫 이슈가 됐던 게 LNG 운반선이잖아요. 운반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7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울산급 한 척을 수주받게 되면 LNG 운반선 두 척 수주받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은 두 척이 아니라 네 척이 되는 효과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함 건조를 많이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정말 한오션 같은 경우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 2028년도 진수를 목표로 현재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오션이 50억 불 정도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빨라지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군함을 건조하려면은 최소한 이제 150m급의 어떤 이 도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수주받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탈 지분도 인수가 그쵸.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군함 건조에는 좀 더 이제 한 발짝 다가섰고 3사 중에서 가장 빠른 어떤 성과가 나올 만한 그런 기반들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한오션에 대해서 이번 트럼프발 어떤 이 위기 고조 이런 곳에서 투자 심리가 좀 바뀌게 된다라면은 하나오션은 이제 작년 같은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회로 한번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 신고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13만 원대 호가 움직임 나타나고 15만 원대를 10월 마지막 거래일 때 저에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고개를 좀 강하게 돌리고 뭐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하나오션을 주목한다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 싶습니다. 요즘 이런 차트를 만들고 결국 돌파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대형주 중심으로요. 이동훈 대표님, 하나오션도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앞으로의 길을 열어놓고 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좀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슷한데 네. 결국은 마찬가지로 한 2달 정도의 기간 및 가격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한 10만 원 정도에서의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결국은 이제 다시금 어떻게 보면 방향은 위로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4분기 실적은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별로 이렇게 그거보다는 사실 향후에 어떤 재료들을 더 시장에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의 어떤 모양상으로는 10월에 기록했던 어떤 고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역시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하게 관점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오션 사실 모멘텀 굉장히 많았죠. 이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다라는 점 두 분 모두 긍정으로 챙겨봅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바이오 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오늘 뭐 G2G바이오, D&D 파마텍 잘 가고 있는데, 삼바도 코스피 대형 종목에서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굵직하게 나타납니다. CS 다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볼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 자리한 상황 속에서, 자, 실적 시즌 도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50장에서 어느 정도로 또 가져가고 또 60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뭐 장기 비전 그릴 수 있을 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그려주세요. 네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한 실적,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두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가 좀 많이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실적 예상되는 부분들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쪽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그 AD CDMO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 쪽하고 이제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가가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기술 이전 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예를 들게 되면 오늘 뭐 그 비만치에서 강하긴 하지만은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올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올리스 같은 경우도 OLX 301A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논의를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래바디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논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와 어떤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흐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봤을 때 뭐 이거는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워낙 테크 쪽이 핫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삼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분할 전에 움직였었던 고가권 자리를 오늘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잘 안착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 논의 선상에 올랐네요, 대표님. 에피솔딩스하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를 비교했을 때 저는 항상 네. 삼성바이오로스의 편이었는데, 예. 그동안 사실 상당히 좀 이제 좀 그쵸. 가려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CDMO 전문 회사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것 빼고도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스의 어떤 본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 뭐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뭐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스 속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오늘 고점 돌파했고, 지금 보면 목표가가 지금의 주가에서 상당히 더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 의견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에피솔딩스 얘기 있었을 때 삼바가 그렇다면 주목을 못 받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엔 이런 날이 오고요. 추가적으로도 더 볼 수 있다까지 긍정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얘기 마쳐야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하락 전환 지금 그 구간이네요. 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